영화와 드라마는 선악의 구분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의미가 깊은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가, 올바른 정치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가, 반민중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가.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은 불쾌하고 불편한 드라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모욕적인 드라마라고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체로 올바를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풍은 불쾌하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영화가 꼭 올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싶어하고 흥행에 성공하고 싶으며 유명해지고 싶은 데다 이름의 권력까지도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돌풍은 그렇게나 비판하는 부정부패 권력의 한 축을 그 스스로가 기꺼이 추구하고 따라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돌풍은 수렁과 진창으로 점점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작가 박경수의 극본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신병리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의 사람, 집단 모두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나갑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병적일 정도였습니다. 이른바 586의 일부가 권력을 잡은 후 그 권력에 취해 부패하고 부정한 기득권을 누렸었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중 박동호 대통령의 무수한 어록 중 하나처럼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뀐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와 전부로 묘사하는 것은 허구의 드라마가 가진 윤색의 권리를 넘어서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박정희의 모든 것, 이승만의 모든 것, 그 모든 전부를 공과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나치나 극우 광신의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모든 건 균형의 문제입니다. 밸런스는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켜져야 할 금과 억조의 규칙 같은 것입니다. 이 대본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되겠다고 생각한 연출자, 극중 역할을 한 스타급의 배우들, 기획을 한 넷플릭스 모두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기이한 집단적 광기에 휘말린 셈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십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드라마였으나 혹세무민이란 사자성어는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전체 12부작 중 가장 문제의 에피소드는 3회차였습니다. 반면에 대본 작가 박경수를 가장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 그나마 이 드라마의 내면에 들어있는 약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회차가 10회차였습니다. 에피소드 3회야말로 치욕적인 느낌의 절정을 이룹니다. 경제부총리 정수진은 한명숙을 연상시키게끔 캐릭터 설정을 짰습니다. 정수진은 장일준 대통령의 사후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일준의 장례식을 이용하며 장례식은 노무현의 것을 연상시키게끔 구성합니다. 장일준 캐릭터는 김대중 노무현 두 실제 대통령 중 가장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것만 뽑아서 합쳐놓았습니다. 장일준은 박동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호야,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물만 마시겠노? 박동호는 발효시킨 와인 대신 물을 마시며 각자의 물을 마십시다라고 말합니다. 극중 대통령 아들이 저지른 불법 부정사건, 경제부총리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사건 등등은 각각 그 사건들의 실체와 상관없이 모두 두 실제 대통령제임 기간 중 그대로 벌어졌던 것처럼 편리한 대로 짜깁기 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장일준은 극중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을 뉴스로 보고 환호하는데 그걸 사실에서 가져오되 마치 그 일 자체가 짜여진 각본이었고 장일준의 정치적 야욕의 분수령에 불과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 막대한 외교 자금을 뿌리고 매수한 것처럼 공격하던 당시 야당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분명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드라마의 3회차가 지닌 불쾌하고 모욕적인 언사의 벽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회차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불필요하게도 586을 역사의 적으로 만들려는 현재 정치권 일부의 의도된 전략에 드라마라는 대중예술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휘말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 갖게 합니다. 설경구 같은 생각이 깊은 스타가 이번 드라마를 선택하면서 단 1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일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독일의 레니 리펜슈탈은 위대한 작품 한 편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의 위협을 세웠습니다. 다큐멘터리 이지의 승리는 세계 영화 예술계의 치욕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나치를 옹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미학적인 성취도 남다르지만 올바르지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지하고 옹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 돌풍은 마치 자신들이 한국의 정치 현안, 그 속사를 너무 잘 알고 역사적 해안과 통찰에 이른 척합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이다.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 그보다는 미래를 포기한 사람을 믿으라. 나는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추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일 뿐이다. 그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길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풍은 그래서 잘못된 이지의 승리와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에피소드 10회차에 이르러서야 극작가 박경수의 선해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동호는 오염되고 썩어 빠진 정치판 모두를 끌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합니다. 과거 정수진을 고문했던 공안부장 출신의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지도자 조상천과도 손을 잡습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강 회장 일가에게도 청와대 권력의 반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스스로 오염의 회오리로 들어가 오염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아나키스트 전략이었습니다. 무정부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 새 세상은 구체제의 실질적 붕괴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현실 정치인들 중 구태와 타협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가 입증했듯이 구체제의 몰락은 한 번에 그리고 과격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나키즘은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박동호는 말합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자들을 없애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겠다고. 그건 좋은데 박동호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 수도, 괴물이 되어서도 괴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개연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박동호의 행동 동기는 친구인 서기태를 정치보복 수사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장일준이 서기태에 대한 수사를 멈추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동지였던 정수진이 그 모든 사건을 은폐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의 모든 이야기를 여기에 맞췄으면 훨씬 개연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 동기를 역사나 정치 전반의 거대 담론으로 점핑시켜버렸습니다. 그 과유불급이 드라마 돌풍을 이상한 토네이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국무총리가 죽이고 다시 이어서 경제부총리가 확인사례까지 하게 하는 건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의 1997년작 앱솔루트 파워처럼 대통령이 혼외정사에 빠지고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여자를 살해한 후 그것을 은폐하려다 나락에 빠지는 스토리 같은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드라마 돌풍에서 박동호가 장일준을 살해하는 것은 김재규 암살에서 그 모티프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수진이 장일준을 죽이는 부분은 어디서 짜깁기에서 가져올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억지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드라마 돌풍에서 정수진이 장일준을 살해하는 설정이야말로 드라마의 모든 발목을 잡는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돌풍에는 민중이 없습니다. 민중을 움직이려는 권력 집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한쪽의 시선만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이 흔히 그려내는 궁중암투극에 현대식 의상만 입혀놓은 꼴이었습니다. 박동호는 말합니다. 나는 국민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을 던져줄 것이다. 드라마 돌풍은 시청자가 믿고 싶어하는 거짓말로 짧은 기간 안에 세상의 변화를 마무리하려고 시도한 드라마였습니다. 위험한 작품이었으며 무엇보다 설이 걷고 미숙한 내용 전개였습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졸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